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대리가 왜 하필 지금 LG전자로 돌아왔는가? LG전자 영상을 왜 업로드를 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요즘 상승세에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눌려있을 때 다시 매수 잡아주시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다음 기회를 어디를 좀 노려보시면 될지를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LG전자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저 예전에 전고점 가는 것이냐? 전고점 너무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위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윗자리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음 주는 시작했을 때 일단 이제는 지금 금요일이고 주말이 오는 상황이고 월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요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LG전자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눌렸죠.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흐름 따라서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 이 개판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여기서 원래는 미국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전쟁을 3월에 딱 시작을 했죠. 빨리 끝낼 생각이었어요. 최대한 6월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끝낼 생각이었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당장 이제 중간선거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갑자기 한반도로 돌립니다. 한반도로 돌리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그 합동훈련하죠.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거 2주에서 1주로 줄일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얘기.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시비를 약간 돌리고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과를 급하게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뭐라고 떠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주말이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걸로 끝이면 다행인데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 갑자기 훅 상승을 했어요. 그쪽으로 돈이 싹 몰려가면서 어떻게 되죠? 미국의 증시 자체가 눌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미국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내려갈 만한 이유가 많았고 이거는 일단 거시 경제적인 흐름상의 이유이긴 한데 숨겨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일단 우리 LG전자는 여기에 해당은 하지 않습니다. 이 숨겨진 이유에 해당은 하지 않지만 일단 거기에 시장 영향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LG전자가 바닥이 어디죠? 최근에 만들었었던 가장 바닥. 이 하락세의 끝에 그 바닥이 어디냐?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이 바닥이죠. 그런데 시장에 상장해 있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30일 아니면은 29일이 바닥입니다. 즉, 딱 오늘이 7월 30일 기준으로 7월 30일이 T-15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게 뭘까 싶으실 거예요. 15일 전에 뭐 어쨌다고. 단어조차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15일 전에 뭐가 어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방어를 하는 수단들이 있죠. VI, 변동성 완화 장치, 그리고 7월에 진짜 매일같이 발동되었던 사이드카, 그리고 이걸 사이드카로도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VI가 있고요. 사이드카 매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수 사이드카도 있는데 위에는 그럼 뭐 없나? 서킷 브레이크 있나? 위에는 일단 매수 서킷 브레이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한 가지 변동성을 완화시킬 만한 상승세를 억누를 만한 어찌 보면 서킷 브레이크보다 더 짜증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투자 경고라고 불러요. 투자 경고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LG전자는 이제 투자 경고 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5월 한 마지막 주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시장의 조건이 하나 더 바뀌어요. 이제 시총 100위 기업은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시가총액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해서 투자 경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이 투자 경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개정이 있었어요. 일단 시총 2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은 불건전 요건으로 인한
투자 경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LG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23위거든요. 어차피 네 이걸로도 안 당했었고 이제 올해 5월에 조건이 한 번 더 완화가 되면서 아예 그냥 이 투자 경고 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로 쫙쫙쫙쫙 올라가도 사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다른 종목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많겠죠. 아주 많겠죠. 그런 종목들이 T-15일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빨리 회복을 하다 보니까 다들 T-5일 그러니까 이 급등의 기준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6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간 종목들은 일단은 없기는 하지만 일단 60% 선에서 다들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받고 실제로 투자 경고를 당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T-15일 기준선 아래까지는 찍어 눌러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밀려나다 보니까 이거 이후로도 밀려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넘으면 안 되는 그 천장이 존재하는데 그 아래로 눌러두려고 내려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움직임에도 일단은 시장 영향이 미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요건도 한 가지는 존재한다. 물론 우리 LG전자는 이미 네, 투자 경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LG전자는 이것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LG전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양상 자체가 다르다고 했죠. 다른 종목들은 약간만 상승하고 찍혀 눌렸는데 LG전자는 하필이면 2선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어차피 그날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찍어 누를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찍어 눌렀는데 그 갭상승을 해서 도달한 상한선이 문제입니다. 22만 5천 원이에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전에 진짜 LG전자가 급등을 했을 때 2선만 넘으면 된다라고 했었던 그 자리예요. 2선만 넘으면은 이 구간만 넘어서서 25만 원에 도달을 하면은 쇼커버링 치면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 기대가 있었던 자리인데 기어코 지금 또 터트리려고 하는 것을 저지당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려는 김이 보이니까 훅 눌러가지고 엄청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눌러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급했냐. 네, 보시면은 일단 상승할 때부터 공매도 자체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날만 일단은 거의 29만 5천 주. 여러분 거기에다 중요한 것은 업팅룰 예외 물량이 제법 많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의도를 가지고 찍어 눌렀고 변동성을 억누르기 위해서로도 눌러놨는데 그날 공매도 잔고마저 늘려둔 상태다. 아주 많이 늘렸죠. 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전날까지만 해도 공매도 잔고가 159만 주예요. 약 160만 주죠. 160만 주였는데 하루 지나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아니 193만 주까지 늘어났어. 이거 무슨 뜻이죠? 단순 계산만 해도 심지어 아래 거는 올렸습니다. 위에 거는 내렸고, 그죠? 그런데 공매도 자체가 33만 주 잔고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공매도를 29만 주 했는데 33만 주 늘어난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 몰래 이렇게 눌러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공매도 잔고를 쌓아놨다. 그래서 물론 그 뒤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를 줄이기는 했을 겁니다. 줄이기는 했을 건데 결국은 그 공매도 잔고 여전히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몰래 쌓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남겨둘 의사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남겨두고 지금 선에서부터 다시 쌓았겠죠. 쌓아둔 거 결국은 터트리면은 이번에는 이제 22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서 사실 22만 5천 원에는 공매도 잔고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트리면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25만 원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은 어렵다. 당장 25만 원이 가능하려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잘 터져줘야 돼요. 그래도 250만 넘고 300만도 넘고 500만 가까이는 가져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25만 원을 넘을 수가 있는데 당장 한 번은 안 돼도 두 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추세가 아니라 다다음 추세를 태우면은 뚫고 올라가서 그때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22만 5천 원보다 25만 원짜리 공매도 잔고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거를 치면서 올라가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당장 다음보다는 다다음 25만 원을 하여튼 넘어서는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기대를 해보실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LG전자 과거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단기 추세가 일단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갈 때 60, 물론 20일 추세 넘을 때도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60일을 넘어서는 것도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하나를 돌파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강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훅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60일을 넘으려고 하는 지금 지점을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다음에도 넘어갈 만하기는 하는데
거래량이 지금까지 실망이 좀 강하셔서 같이 잘 들어와 줄지가 모르겠어 가지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올라가게 되면은 25만 원 위는 일단 뚫어볼 수 있을 테니까, 언제가 됐든 다음이 됐든 다다음이 됐든 결국은 그 구간을 뚫을 테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일단은 최대한 고점을 노리셔서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다. 자, 오데리가 지금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좀 의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좀 믿어봐 달라라고 얘기만 하면 좀 그렇고요. 자, 오데리가 한 달 만에 인사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 7월 21일 영상이에요. 그때 업로드 했었던 영상인데, 오데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양봉에는 반응하지 말라. 어차피 더 올라간다. 이번 주에 기회 있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번은 매도하시라고 오데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 다음 주 더 눌린다. 더 눌려가지고 14만 4,500원짜리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때 얘기 드렸어요. 이 빨간 선 그어둔 그날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다시 준비를 하셔라. 그때 다시 대량 매수를 하셔라 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럼 오데리가 그 영상을 업로드 했던 날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이요. 21일 그 주에 기회는 있었죠. 더 높은 자리에 매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오데리가 뭐라고 했죠? 그 다음 주 되면은 더 눌린다. 그 빨간색 선 그어둔 게 이날이었습니다. 29일쯤이었어요. 그때까지 했을 때 14만 4,500원짜리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데리가 이때의 흐름 자리까지 전부 다 얘기를 드렸던 거죠.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는지 궁금하다. 돈의 흔적이랑 앞으로 흐름 같은 거, 오데리가 이벤트 같은 걸 전부 다 잘 챙겨보고 세력의 의도도 어느 정도 읽어나가고 돈의 흔적이 어디서 남아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긴 한데, 너무 신기하다 싶으시면 이때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7월 21일 날 업로드 했습니다. LG전자. 오늘하고 비슷한 썸네일 보시면 돼요. 그 영상 보시면 도대체 왜 이때 눌린다라고 했는데 눌린다고 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은 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오데리가 굳이 다시 강조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자, 앞으로의 흐름도 충분히 잘 맞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돈의 흔적만 잘 챙겨보셔도 어디서부터 매도할지 어디서부터 매수하시면 될지는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추세선 바뀔 때는 가장 크게 치고 올라갑니다. 어차피 대형주라서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한번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돈 바닥을 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번에 치고 올라갔을 때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셔서 수익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LG전자가 물론 여러분 저기 고점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젠슨 황의 방문과 함께 너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 호재로 인해서 확 터졌고 상승세에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동급의 이벤트가 터지지 않으면 심지어 상승세 때 터지지 않으면 당장 이 자리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원래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헤비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결국은 자리를 차츰차츰 회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7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적당한 주가선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돈의 흔적들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올라가게 된다라고 해도 추세를 좀 타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수 매도 반복을 하셔도 지금 구간만큼 차익을 벌려나가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번 차익이 클 때 한번 매도하시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대량 매수를 해주시자. 그리고 이제 이 추세 타고 끝에 올라가는 그 지점에 추가로 매도를 해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급등으로 인한 추세를 전부 다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지옥 같은 7월을 보낸 것 치고 LG전자는 여러분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 이게 전후 관계, 사실 이 인생사 세용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LG전자는 저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난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눌린 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났죠.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LG전자가 이 고점까지 젠스왕 이 회장이 방문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도 한 30만 원 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끝이 났을 겁니다. 30만 원대. 그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물론 많이는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방어 자체는 잘 해낸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추세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망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0일은 하방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60일도 약간은 꺾였습니다. 약간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건 삼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폭주하던 도종목도 약간이 아니고요. LG전자보다 더 눌렸습니다. 지금 더 눌리고 있어요. 더 눌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LG전자는 그래도 진짜 미묘한 정도로 이게 눌리고 있는 건가? 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만 밀리고 있죠. 결국은 20일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일 추세 완만하게 회복을 해 나가면은 20일이 60일 뚫기만 하면 됩니다. 단기 추세 60일 위로 올라가서 버티기만 하면은 결국 20일 추세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5개 추세선 정배열되고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즉, LG전자 상승세는 생각보다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LG전자를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LG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발 영상 좀 자주 올려라. 잘 맞추면 자주라도 올려라.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LG전자 상승할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